자, 이제 우리 삼각함수 단어준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삼각함수 단어준 진도를 나가면서 일반각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 삼각함수를 좀 하기에 앞서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시초선, 동경, 각의 크기라는 용어들이 있어. 자, 먼저 시초선이 뭐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라는 뜻이거든. 이제 우리가 이 반직선이라는 걸 뭐, 반직선은 끝이 정해져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반직선을 우리가 두 개 쳤는데 여기 원점으로 보자. O. 그래서 내가 OX라는 걸 이렇게 내가 그어봤어. OX라는 걸 내가 그어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직선 OP를 내가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이 OX를 내가 고정시켜 놓을 거거든. 고정시켜놔. OX를 고정시켜 놓았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내가 부를 거야. 고정시켜 놓은 선. 근데 이 OP라는 거는 얘가 동경이라고 할 거거든. 움직이는 선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가 뭐냐? 이 동경, OP는 움직이는 선이어서 시초선 OX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만큼 회전한 거 맞아? 이렇게 됐다가 이만큼 회전한 거 맞지? 이만큼? 회전한 그 각의 크기가 이만큼이다. 맞니? 시초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 각의 크기만큼 회전시켜주니까 이렇게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 이 맨 처음에 고정됐던 이 반직선의 시초선, 움직이는 선을 동경, 그리고 그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그 각을 우리 각의 크기라고 보겠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우리 그 각의 크기는 그러면은 시초선은 보통 우리가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잡을 거야. 자, 그래서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 회전하는 그 방향이 또 있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가 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준은 반식의 방향. 이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은 양의 방향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정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의 방향 우리 플러스 붙이고 음의 방향 우리 마이너스 붙여서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거고. 자, 일반각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은, 일반각은 있잖아 이거야. 이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잡을 거야. 시초선이랑 이 동경이 이루는 그 각의 크기 있잖아. 그거를 내가 만약에 알파도라고 내가 둔다면은 그 각의 크기를 어떻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면은, 이 각 XOP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단 N은 정수 라는 식으로 각 XOP를 정의할 수 있어.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그 각을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둘 수가 있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근데 왜 360도인가? 우리 이렇게 만약에 선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의 각도를 몰라. 알파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부분 몇이야? 180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이 전체가 180 되는 거 맞니? 그럼 이 한 바퀴는 몇이야? 이 한 바퀴는 360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게 360도가 되는 것이거든. 근데 이 동경 OP가 움직이는 선이잖아. 내가 10초선으로부터 이만큼 움직였어. 자, 근데 만약에 이만큼 움직인 거랑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다음에 이만큼 움직인 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같잖아. 근데 회전한 양은 좀 다르지. 첫 번째, 요만큼만 회전한 거. 두 번째, 이렇게 한 바퀴, 즉 360도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조금 더 가는 거. 바라보는 방향은 같지만 회전한 양은 다르다. 결국 그 회전한 양은 이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나잖아. 360도만큼.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바퀴를 내가 돌면은 360도 곱하기 여러 바퀴.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세 바퀴든 360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리고 음수까지도. 음수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60도라는 거는 우리 반대 방향으로 360도를 돌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반대 방향으로 360도 돌고
다시 알파만큼 더 가면은 양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도 바라보는 방향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0도 곱하기 n은 이제 무엇을 뜻할까? 얘는 몇 바퀴를 돌았는가라는 것을 의미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은 몇 바퀴를 돌았는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방향만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각의 크기는 이제 똑같다. 하지만 회전한 양은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4분면의 각도 좀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뭔지는 되게 잘 알아. 우리 X축, Y축 그려놨을 때 이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 위에가 1사분면, 왼쪽 위에가 2사분면, 왼쪽 아래가 3사분면, 오른쪽 아래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 되겠지? 우리 4분면은 다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일반각 표현하는 거 있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어떤 4분면을 가리키는 동경이 있으면은 그 4분면을 우리 각도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잘 봐. 우리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둘 것이거든. X축의 양의 방향. 그래서 얘가 기준선이야. 시초선. 처음 시작하는 선. 알겠지? 근데 내가 이제 회전을 할 건데, 회전할 때 우리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치면은 1사분면부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이 맨 처음에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이 시초선이랑 일치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두 동경과 시초선을 이루는 각이 0도지. 그래서 우리가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 0도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조금만 다시 옆에다 쓸게. 0도. 자, 그러면은 우리 이만큼 Y축의 양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만큼 회전한 거 우리 직각 90도잖아.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 90도가 되겠다. 자, 또 돌았다. 그럼 90도를 더 돌아서 여기가 180도가 돼야 되겠고, 또 돌았다. 직각이니까 270도가 돼야 되겠고, 또 돌았다. 어떻게 돼? 360도이기는 한데 360도나 0도나 결국 바라보는 각도는 같으니까 그냥 우리 0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 잘 봐. 이거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어떻게 표현해 주는가?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거든. 내가 이 각도를 표현하는 거를 내가 여기를 30도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 이만큼만 돌아서 동경이 30도만큼 벌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한 바퀴를 돌고 30도를 돌아서 360 플러스 30, 즉 390도를 도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표현해 준 게 아까 일반각이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1사분면을 가리키는 각도는 그럼 몇 도일까?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 이 0도, 90도, 180, 270도 쓴 거를 이제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도 360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우리 결국 이 1사분면을 있잖아. 이 1사분면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면은, 얘는 각도의 범위가 만약 세타라고 했을 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면은 그 세타의 범위는 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세타가, 자, 붙여줍시다. 자, 이거를 빼주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즉, 이 두 각도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참고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혹은 그 반대 방향은 어느 4분면에 속하진 않아.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 2사분면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부터 여기 360에 180까지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에서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로 좀 쓸 수가 있겠다. 이리고 얘가 2사분면.
마찬가지로 우리 3, 4분면도 쓸 수 있겠지. 360에 180부터 360에 270까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까지 쓸 수 있겠다. 자, 마지막 이동파. 자, 이제 결국 360에 n 플러스 270도부터 360에 n 플러스 어디까지 쓸 수 있냐? 0도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각도가 커지는 거를 생각해 주니까 그냥 여기 360으로 좀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흰 색깔은 그 각도가 특정 사분면에 존재할 때 각의 범위를 좀 표현해 준 거야. 알겠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 일반각의 표현, 우리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 30도 이만큼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만큼을 더 가요. 360 플러스 30도 한 바퀴로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60도만큼 돌고 아니 플러스 30도만큼 간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360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4분면의 일반각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여기 그대로 다 나와 있다. 잘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리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잘 나온다. 꼭 알아야 된다. 자, 만약에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좀 따졌을 때 두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두 동경이 만약에 일치하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두 동경이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얘기인데 둘 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안 돌았을 수도 있고 여러 바퀴 돌았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가도 있잖아. 그 두 동경의 각도를 빼주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두 동경의 각도를 빼주면은 360 곱하기 n이 돼야 되겠다. 자, 왜 그런지 봐봐. 얘 두 동경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 하나는 요거야. 근데 얘는 요만큼만 도는 거야. 자, 두 번째 동경 똑같은데 얘는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온 거야. 자, 그러면 노란색과 파란색 차이가 있지. 노란색은 한 바퀴를 돌았다. 파란색은 안 돌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큰 각도 노란색에서 이 작은 각도 파란색을 빼주면은 노란색은 이만큼의 각도를 가졌는데 회전했는데 이 파란색 이만큼을 우리가 빼줄 거야. 이만큼을. 그럼 노란색이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을 빼주면은 우리 이만큼만 남는 거 맞지? 결국 한 바퀴만 돌았다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빼줬을 때 360도의 정수배 이거 알 수가 있겠고, 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얘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직선 위에 있어. 근데 한 직선상에 있는데 두 동경이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야. 만약에 자, 하나가 여기 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하나가 이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고 가정하면은, 자, 노란색은 이만큼만 돌았다라고 가정해보고, 그리고 파란색은 요만큼 돌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만약에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란색 이만큼에서 노란색 이만큼을 빼주니까 이만큼이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남는 각도가 여기 우리 이거 180도잖아. 180도, 그지? 그래서 우리 그 두 동경의 각도를 빼주면은 360의 정수배에서 180도가 살아있겠다.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360도의 정수배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상황이 있거든? 대칭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자, 두 동경이 만약에 이제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X축 대칭의 상황이 있겠고, Y축 대칭의 상황이 있겠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도 있을 수 있어. 자, 먼저 X축 대칭부터 생각해보니까, 자, 한 동경은 이렇게, 그리고 다른 동경은 이게 X축 대칭이니까 대칭돼서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노란색은 내가 이만큼만, 그리고 파란색은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면은 좀 이만큼 많이 돌았다라고 가정해 볼 거야. 자, 그럼 얘는 봐봐.
자, 이거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란색의 이 각도가 X축 대칭한 이만큼의 각도랑도 같은 거 맞지? 그리고 파란색은 이만큼만 돌았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파란색에서 이 노란색에 대한 각도 이만큼을 더해주면은 이만큼만 가졌는데 노란색 더하면 한 바퀴 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두 동경이 X축 대칭인 상황에서는 두 동경의 각도를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정수비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 얘기야. X축 대칭일 때 이렇게 두 동경의 각도를 더하면 360도의 정수배다. 자, 이제 Y축 대칭의 상황도 볼 건데, 자, 한 동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동경은 Y축 대칭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노란색 동경은 우리 이만큼이니까 우리 대칭시켜준 거지, Y축 대칭. 그러면은 이 각도가 우리 이 각도랑도 우리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둘이 같다. 파란색은 우리 이만큼 도는 거니까 방금 전과 동일하게 두 각도를 더해주면은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더해주니까 이만큼 더해지겠지? 얘는 결국에 180도가 된다. 그래서 Y축 대칭일 때는 두 동경의 각도를 더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야. 자, 마지막 상황 직선 y는 x대칭이 있는데, 자, y는 x대칭이다라는 거는 결국에 그 직선을 우리 한번 그려보자. y는 x라는 거를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자. 자, 한 직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동경 표시, 그리고 다른 동경은 내가 이렇게 대칭해서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 자, 봐라. 이게 y는 x대칭이가 되면은 우리 이만큼을 각을 표시할 수 있겠고, 또 이 직선 y는 x와 각각의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있을 것인데 결국 그 두 각도가 같겠지,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은 우리 이만큼으로 볼 수가 있어. 이만큼으로, 그지? 이만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은, 자, 잘 봐. 요게 우리 이 주황색끼리 같고,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우리 이 Y축이랑 이루는 부분이랑도 같아야 되겠다는 거 알겠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왜? Y는 X대칭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직선 Y는 X가 45도잖아, 45도. 45도가 되니까 우리 이 주황색 하나 더하기 노란색 하나가 45도. 그럼 이 반대쪽에도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더해야지만 45도가 될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지금까지 한 거랑 동일하게 이 파란색에서 이 노란색만큼을 더해주니까 90도가 되겠다. 그래서 두 동경의 각도를 더했을 때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90도의 형태가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얘 되게 중요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안 헷갈리게. 자, 이제 바로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1번 4분면의 각. 자, 세타가요 1,4분면의 각이래요. 1,4분면의 각.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라는 동경이 몇 4분면을 가리킬 수 있는가를 찾으라고 했지. 자, 세타가 1,4분면의 각. 1,4분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 그럼 1,4분면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각도는 몇 도인가? 우리 0도, 90도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을 항상 붙여줘야 돼. 그래서 360 곱하기 n, 그리고 세타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이게 1,4분면에 존재한다는 표현이니까. 자, 근데 봐봐. 우리는 결국에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동경의 4분면을 구해줘야 되는데, 양면을 3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지? 3으로 나누면은 120도 곱하기 n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될 거야. 그럼 이거를 보고 도대체 얘가 몇 4분면에 있는가를 어떻게 구해주냐? 우리 이 n이라는 거는 정수거든. 몇 바퀴를 돌았는가? 안 돌았으면 0바퀴, n은 0.
마이너스 2바퀴 돌았으면은 즉 반대 방향으로 2바퀴 돌았다 얘기지. 자, 우리가 n에다가 적절한 값을 좀 대입해줘야 돼. 자, n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보자. 어떻게 돼? 0도부터 3분의 세타가 결국에는 30도가 되겠다. 얘 몇 사분면이 있어? 그치? 얘 1사분면이 있지? 1사분면. 자, n이 만약에 1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 n이 1이면은 우리가 1을 넣어주니까 120도부터 3분의 세타가 150도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이기지. 자, 우리 얘 몇 사분면인지 알겠어? 얘 몇 사분면이야? 자, 120도가 우리 2사분면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120도, 150도.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은 우리 이 각도만 잘 유념하고 있으면 돼. 그치? 0도부터 90도 1사분면, 90도부터 180도 2사분면, 180도부터 270도 3사분면, 270도부터 360도까지는 4사분면이다. 그래서 우리 이 각도가 2사분면이다 라는 거는 좀 이제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n 1을 대답해 볼까? n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240도 3분의 세타 그리고 270도가 되겠지? 결국 3, 4분면에 있어야 되겠다. 3, 4분면.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3도 넣어볼게. 3 넣어주니까 360도 3분의 세타 390도가 될 것인데, 이거 우리 360도는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바퀴를 돌았잖아. 그리고 한 바퀴를 돈 만큼이 이만큼이고 거기서 30도를 더 간 게 390도가 되겠지. 결국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좀 없애주면은 즉 360을 여기서 빼주는 거야. 안 돌았다고 하는 거야. 360 빼주면은 0도부터 3분의 세타가 30도가 나올 거 아니야. 즉 n이 3일 때는 이 n이 0일 때라는 상황이 같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1, 4분면이 되겠다 이 얘기고, 동일하게 n에다가 4, 5 넣어보면은 1과 2일 때랑 같겠다라는 상황이 나올 거야. 즉 이 얘기는 우리가 n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했을 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에 이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이렇게 다 확인을 이렇게 일일이 해주는가? 우리가 이 360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게 좀 못 미치잖아, 120도. 결국에 3번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120도가 3번 있어야 360도가 될 거니까 3번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오케이.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가 또 나오네. 0도부터 90도 사이에 세타가 있고, 자, 세타, 7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랬을 때 세타가 뭔가? 라고 했어.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우리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썼어? 다시 앞에 넘어가 보자.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제 그 두 동경의 각도를 빼주면은 360도의 정수배였다. 왜 그랬었냐면은 다시 한번 볼게. 자, 한 동경이 이렇게 됐어. 얘는 이만큼 돌았어. 다른 똑같은 동경은 얘는 한 바퀴를 돌고 저만큼 갔어. 파란색에서 이 노란색을 빼주니까, 파란색에서 노란색이 이만큼을 빼주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부분 이만큼이니까 결국 우리는 360도의 정수배, 즉 몇 바퀴를 돌았는지의 형태가 나오겠구나. 근데 우리 여러 바퀴 도는 거는 7세타일 거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니까 우리 360도의 정수배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야. 자, 얘는 6세타가 될 것이고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이제 될 거니까. 그리고 세타의 범위가 지금 나와 있네.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n을 여기서 구해볼게. 양변을 360으로 좀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자, 360으로 나눠 60분의 세타는 n 되는 거 맞니? 그리고 우리 세타에 관한 범위를 알고 있잖아. 세타에 관한 범위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이 범위를 똑같이 6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0도부터 60분의 세타가 여기가 이제 2분의 3 되는 거 맞니? 2분의 3 되는 거? 그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60
자, 여기 60도가 되겠다. 60도. 그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으로 활동하게 남겠다. 결국 n은 정수인데 n이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과 2분의 3 사이. 즉 n은 정수 1밖에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n에다가 1만 넣어서 우리가 그 세타의 크기를 좀 구해주실 수가 있겠다. n에다가 1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n에다가 1 넣어주니까 6세타는 360도, 세타는 우리 60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n의 값을 구해서 n이 정수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n이 될 수 있는 걸 구해주고 그 구한 n을 다시 원래식에 대입하면 세타가 나오겠다 이거야. 자, 우리 호도법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자. 호도법. 자, 우리 호도법이라는 게 이제 뭔지 좀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자, 우리 그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뭐 60도, 45도, 30도 이러한 것들 그 위에 기호를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조그맣게 붙이잖아. 이거 각도라고 하거든. 이제 각도, 그지? 자, 근데 이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도로 표현하는 거 있지? 이거를 우리 60분법이라고 얘기하거든. 60분법. 60분법.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각도는 이 60분법을 이용한 거야. 이제 새롭게 각도를 정의하는 방법, 호도법이라는 걸 좀 배워볼 건데, 호도법이 이제 뭐냐? 요거야. 호도법이 그 원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원에 반지름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그 각도가 벌어져 있어. 그럼 우리 반지름이 있고, 그 원에 부채꼴이 있고, 호가 있잖아, 호.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는 순간 있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는 순간에 그 중심각의 각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중심각의 각도. 근데 우리 이거 있잖아.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반지름 대 그리고 우리 이렇게 호의 길이 2파이 r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우리 비례하니까 비례시킬 수가 있겠지? 그 반지름과 호의 길이 우리 그 중심각이 비례했었어. 중심각. 원래 뭐였어? 우리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각도를 알파도의 36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뭐 하는 건지 다시 정리해줄게. 봐봐.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거는 이 반지름도 맞지만 호의 길이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비례식을 써서 우리가 이 호의 길이 R 대 호의 길이는 아니지? 다시. 호의 길이 R 대 이 원의 전체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은 우리가 이 호의 길이 R에 대응되는 거는 중심각이 알파고, 그리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전체 360도잖아.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비례식 풀기 위해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좀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결과 이렇게 중심각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라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계산이 되더라. 우리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57도 정도 나온대. 즉 각도가 57도가 벌어진 부채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일정한 이 각도를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1라디안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야. 1라디안. 자, 그리고 이 1라디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이 각도를 우리가 단위로 만들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보겠다 이거야. 이 새로운 각도를 이용해서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거 호도법. 오케이? 자,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있잖아. 1라디안은 방금 전에 파이분의 180도였잖아. 그지? 1라디안이라는 거는 제가 파이분의 180도다. 자, 이거 봐봐. 양면을 내가 파이로 곱해. 파이로 곱해주면은 파이 라디안이 되고, 여기도 파이 곱하니까 180도 되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다 생각할 수 있어. 이 식을 있잖아. 이제 1도에 대해서 표현해주면은 양면을 파이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양면을 또 이제 180도로 좀 이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180으로 나눠주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 나오는 거야.
이제 1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각의 단위 라디안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보통 생략을 할 거야. 우리 생략. 알겠지? 얘는 생략해서 많이 쓸 거야. 자,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이제 호의 길이 우리 원래 어떻게 구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지, 그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지? 근데 그거는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 새롭게 우리 반지름과 그 각도, 이 라디안이라는 호두법을 이용해준 그 각도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건데, 자 일단 공식부터 써보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세타고,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표현을 해. 알겠지? 호의 길이 R세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외워놔야 돼. 자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자 2분의 1 R까지 쓰고 R세타를 따로 빼주면은 R세타 호의 길이 L이잖아. 그래서 L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RL로 쓸 수 있겠다. 2분의 1의 RL. 오케이? 자,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우리 45도, 60도, 우리에게 친숙한 각도로만 주어지진 않을 거야. 이 라디안을 이용한 호도법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거든. 그래서 이 호도법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60분법의 각 0도는 호도법의 각으로 0이고, 그리고 60분법의 각이 30도면은 호도법의 각은 6분의 파이다. 저거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은 1도가 180분의 파이니까 30도를 만들어주려면은 양변에 30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 양변에 30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80분의 파이 곱하기 30도가 되겠고, 얘가 이제 30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좀 되니까 얘가 이제 6분의 파이로 나오겠다, 이 얘기야. 무슨 논리인지 알겠어, 이거? 자, 동일한 방법으로 45도, 60도, 90도, 180도 다 구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각도들 우리 외워놔야 되나? 아마 이 단원의 문제를 풀면 외워질 거야. 많이 풀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친숙하고 많이 익숙해지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아마 강제적으로 외워지지 않을까 싶어. 자, 각 변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 180분의 파이를 붙여라. 그리고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나타낼 때 파이분의 180도를 붙여라라고 되겠지? 쉽게 얘기하면은 바꾸고 싶다. 근데 내가 있잖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었다. 알겠지? 파이에다가 180도 넣어. 2분의 180도, 90도. 자, 파이에다가 180도 보면 그대로고, 파이에다가 180도 넣으면 어떻게 돼? 약분돼서 270도. 자, 반대로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은 180분의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 180분의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 180분의 파이. 오케이? 되겠지?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 사실 뭐 유도, 과정, 공식, 증명, 뭐 크게 막 어려운 증명은 아니야.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원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 그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호의 길이 대 둘레의 길이는 부채꼴의 각도 대 그 전체 2파이 360도를 볼 수가 있겠고, 저 식을 정리하니까 호의 길이 L의 R세타가 나와. 동일하게 한 원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부채꼴의 넓이 S 대 원의 넓이 파이와 제곱은 중심각의 크기 비례하니까 부채꼴의 각도 세타 대 이 360도 전체 2파이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겠다 이 얘기야. 자,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를 보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다 골라라라고 되어 있다. 315도와 4분의 7 파이가 같은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 했어?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했었지, 그지? 거꾸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주려면은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주려고 했어. 넣어주면은 기억은 맞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니은도 동일하게 우리가 파이에다가 180도 넣어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약분해주면은 아마 마이너스 660도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660도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K입니다. 자, D가 똑같이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주면은 162도가 맞을 것이고, 자, 여기 파이에다가 180도 넣어주면은 얘가 아마 165도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땡.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되겠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좀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반지름 보통 R로 쓰거든. R은 3이라 쓸게. 호의 길이가 2파이다라고 되어 있다. 호의 길이가 2파이다.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세타 플러스 S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와 같고 R이 3이니까 3세타로 쓸 수 있겠다. 그럼 3세타는 2파이니까 양분을 3으로 나눠서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참고로 이 각도를 구해보면은 파이에다가 180도를 넣어서 120도라고도 알 수 있어. 자, 이제 우리 넓이 S라는 거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R제곱은 몇이야? 이제 R제곱 9가 되겠지? 세타 몇이야?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써줘서 이제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약분도 되는 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 3파이로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할 거야. 자, 삼각함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자,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지? 우리 중학교 때 했었는데, 자, 어떤 삼각형이 이제 있을 때, 직각이야. 어떤 특정한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두고, 이 삼각형에 그 길이들이 있잖아. 자, A, B, C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볼게. 알겠지? A, B, C.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 사인 세타 뭐였어?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우리 빗변분의 높이 기억나? C분의 B. 자, 코사인 세타 뭐였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우리 빗변분의 밑변 기억나지? 탄젠트 세타 뭐였어? 우리 밑변분의 밑변 기억나지? 그지? 자, 다시 써줄게. 얘는 빗변분의 높이다.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라고 했지? 얘는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봐봐. 빗변은 가장 긴 변, 대각선이 C고 밑변은 여기서 A, 높이는 B네요. 근데 주의할 점. 우리가 이제 밑변 높이를 잡을 때 빗변은 가장 긴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밑변 높이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밑에 있는 게 밑변, 세워져 있는 게 높이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높이야. 다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각도가 바라보는 게 높이고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이웃한 변이 밑변이야. 오케이? 바라보는 게 높이, 이웃한 게 밑변.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 높이 밑변 맞지 않나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여기가 어떤 또 다른 각도 세타로 주어질 수 있어.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럼 이때는 우리 사인 세타 프라임 어떻게 잡아줘야 돼? 사인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쟤는 이제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분의 바라보는 거 높이가 C분의 A가 돼야 돼. 알겠지? 바라보는 게 높이야. 그 다음에 붙어있는 거 그럼 뭐야? 밑변이 되는 거야. 밑변.
그래서 밑변 C분의 B로 써줘야 돼. 그리고 탄젠트 동일하게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A로 써줘야 돼. 저거 주의해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좌표 평면의 원을 좀 그려볼 거거든? 좌표 평면의 원을 그려볼 거야. 원을 한번 좀 그려보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온대. 자, 근데 우리가 원을 그리면은 그 어떤 동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동경이랑 이 원이랑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교점의 좌표 x, y라고 둘 것이거든. x, y. 자, 그랬을 때 우리 반지름을 r이라고 뒀을 때 우리가 이 r분의 x라는 값과 그리고 r분의 y라는 값이랑 그 다음에 x분의 y라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이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가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건데, 여기서 봐봐. 그 주어진 동경이 바라보는 각도에 대한 원과 이는 교점이 있을 것인데, 그 교점에서 x축의 수직으로 내린 게 여기가 이제 x좌표, y축의 수직으로 내린 게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축의 수직으로 내린 이 삼각형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라는 거는 여기서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은 결국 x, y는 이 점의 좌표. 다시 생각하면은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랑 뭔가 연관이 돼 있어. x는 여기 밑에 가로처럼 된 거, y는 세로처럼 된 거, r은 빗변, 대각선처럼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r, x, y가 각각 밑변, 높이, 반지름을 다시 밑변, 높이, 빗변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각도 세타를 이렇게 내가 선언을 해주면은 이 주어진 각도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r분의 x라는 거는 r은 빗변이고 x라는 거는 밑변이 되겠다. 즉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로 정의할 수가 있다. 얘는 r분의 y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로 정의할 수 있겠다 얘기고, x분의 y, x는 밑변, 높이는 y가 되기 때문에 얘는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 세타로 정의하겠다 이거야. 이게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거야. 되겠어 이거?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줘. 자, 예시를 좀 들어줄게. 예시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P라는 점, 여기가 마이너스, 3,-4래. 그러면은 우리 이 3,-4가 가리키는 동경에 대한 그 중심각의 크기가 있을 것인데, 그럼 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에 대한 우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코사인 세타 r분의 x잖아. r은 반지름이 되겠는데 반지름이 5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x는 밑변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이 되겠다. 자, 사인 세타는 뭐냐? 빗변분의 높이인데 5분의, 자, 여기서 y라는 거는 높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 근데 높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항상 양수값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x, y는 그 점의 좌표라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3,4니까 높이 마이너스 4라는 게 y랑 연관이 되어 있어. 높이는 저 y좌표랑 연관이 됩니다. 항상 여기서 양수를 보는 게 아니야. 높이랑 연관은 돼 있어. 근데 항상 양수는 아니야. 그 다음에 x분의 y, x는 이제 우리 x좌표 3, y는 y좌표 마사,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주어진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반지름이 여기서 왜 오였는지는 알겠지? 우리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잖아.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해서 구해주면 되겠고, 이제 이 삼각함수의 값에 부호 따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꼭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그 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양수인 값의 부호와 음수인 값의 부호를 이제 4분면에 따라 나눌 수가 있겠다 이거야.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x, y, r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로 가져가고 x, y라는 거는 그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그 교점의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 4분면에 따라 달린 거잖아. 그래서 특정 4분면에서는 특정 삼각함수의 값이 양수이고 음수가 나오겠다. 자,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1, 4분면, 2, 4분면에서는 플러스고 나머지 3, 4분면, 4, 4분면에서 마이너스다. 코사인은 1, 4분면, 4, 4분면에서 플러스 2, 4분면,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다. 탄젠트 1, 4분면, 3, 4분면은 플러스고 나머지 2, 4분면, 4, 4분면은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내야 돼. 사인 값은 1, 2, 4분면, 코사인은 1, 4, 4분면, 탄젠트는 2, 3, 4분면. 알겠지?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외워놓는 게 좋아. 어떻게 외워놓는 게 좋냐면은 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의 부호가 어느 4분면에서는 어느 부호인지가 나왔잖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1, 4분면에 있을 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특정 4분면에 있을 때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주면 일단 1, 4분면 쪽에서는 봐봐. 우리 요거부터 다시 한번 좀 써보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주어지잖아. 그 밑변 높이는 각각 x, y랑 연관이 되겠고, 자, 1, 4분면 좌표가 x, y 좌표 다 양수니까 모든 게 다 양수인 거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 2, 4분면 봐봐. 2, 4분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따질 때 2, 4분면에서는 x 좌표는 음수잖아. 그 코사인은 음수야. y 좌표는 양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가 들어있는 거는 음수,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음수가 나오겠다. 다시 얘기하면 사인은 플러스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그리고 3, 4분면 한번 볼 거야. 3, 4분면. 3, 4분면에서는 그 x 좌표, y 좌표가 다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인데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잖아. 그래서 탄젠트는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다. 4, 4분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좀 따져줄 때 4, 4분면은 x좌표 양수, y좌표가 음수니까 음수, 양수,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야. 요거 특정 4분면에 대한 삼각함수의 부호 꼭 알아야 돼 이거. 그럼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는가? 자, 1, 4분면 모든 게 다 플러스다. 모두 다 플러스. 자, 2, 4분면 사인만 플러스다. 사.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다. 탄. 4, 4분면 코사인만 플러스다. 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부르냐면은 얼싸탄코라고 부르고 얼싸탄코. 아니면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는 뜬땐 이렇게 외웠어. 얼싸안코. 여기가 조금 다른데 얼싸안코. 그래서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됩니다. 되겠지?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자,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 1번.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돼. 요거 왜 이렇게 나올까? 보니까. 저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우리 탄젠트는 있잖아. 밑변분의 높이인데, 분자 분모를 내가 각각 r로 나눠주면 r분의 y 나누기 r분의 x가 되면서 우리 r분의 x 밑변분의 밑변 코사인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r분의 y 사인이 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탄젠트는.
자, 이번도 사실 똑같거든. 제가 뭐 해야 되면은 자, 사인이라는 거는 우리 r분의 y로 쓸 수가 있어. 코사인이라는 거는 r분의 x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r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x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좀 봐주면은 이 x, y, r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원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동경이 이제 위치할 때 그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그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둔 우리 이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 요 삼각형.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이 x, 이 부분 y가 될 것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r제곱분의 r제곱 1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지?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거야. 참고로 그 삼각함수는 제곱을 표현해줄 때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안 붙여. 보통 그 각도랑 그 사인 문자 사이에 여기에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왜 그 특정 사분면에서는 특정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좀 다를까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쌤이 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두고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탄젠트가 왜 코사인분의 사인인지 유도하는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왜 1인지 유도하는 게 다 나와 있어. 다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 자, 삼각함수의 값을 볼 건데 세타가 6분의 7파이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라. 자, 6분의 7파이라는 거 우리 몇 도인지 좀 감을 좀 잡아야 되거든. 세타가 6분의 7파이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파이에 180도 넣어보라 했지? 그럼 6분의 7에다가 180도 넣어주면 어떻게 돼? 얘가 210도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210도가 어디야?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니까 210도는 한 요 정도쯤 가해지지 않을까? 요 정도쯤. 그래서 우리 180도보다 30도만큼을 더 회전해서 230도가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동경이 210도인데 이 각도가 여기 30도, 여기가 이제 180도가 있으니까 총 누적해서 우리가 210도다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사인 210도, 코사인 210도, 탄젠트 210도를 알아라 이 얘기거든. 자, 쟤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자, 우리 그 주어진 동경이 가리키는 그 화살표를 우리 X축에다가 수직으로 좀 내려주면은 항상 X축에 내려야 돼.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지. 그 30도 직각 60도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그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나? 특수각 기억나니? 30도, 60도, 45도, 0도, 90도 이런 특수각들 있잖아. 그지? 특수각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특수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편의상 반지름을 내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비율 기억나니? 비율 뭐였어? 30도, 60도, 90도 순서대로 1대 루트 3대 2 기억나니? 1대 루트 3대 2.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우리 비례식 적용해서 풀어주면은 자, 가장 작은 게 1이고 가장 큰 게 2잖아. 1대 2. 그럼 뒷변이 2고 여기가 1이니까 뒷변의 길이의 절반이 여기가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 이 루트 3이라는 비율은 1이라는 비율의 루트 3만 곱한 것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3만 곱한다. 즉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 이 3, 4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길이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점의 좌표 우리 부호 따져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뒷변의 길이 R,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인은 우리 빗변분의 높이였는데 빗변은 1,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자,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받느냐?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 1, 밑변 우리 음수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면 되겠고, 탄젠트 우리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인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거 맞니? 이거 지금 이렇게 되겠지? 그럼 풀어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제 루트 3 나오는 거 맞니? 지금 루트 3 나오는 거? 어우, 잠깐만, 여기 잘못 썼다.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미안 여기가 루트 3이고, 아, 여기가 1이네, 미안해. 자, 그럼 여기도 조금만 수정을 해줄게. 여기가 1, 여기는 루트 3, 여기로 반대로 이렇게 써줄 것이니까 얘가 이제, 자, 약분을 해주고 5를 뒤집어 주면은 루트 3분의 1 맞지? 루트 3분의 1. 그래서 3분의 루트 3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3, 4분면 얼싸 않고 탄젠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되겠어?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따질 건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곱했을 때 양수,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곱했을 때 음수다라고 되어 있을 때 각 세타는 도대체 몇 사분면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거? 자, 그 왼쪽식, 오른쪽식 둘 다 사인이 묶여져 있는데 곱하는 게 달라졌어. 사인이 코사인을 곱하니까 양수, 사인이 탄젠트를 곱하니까 음수네. 곱하는 게 다른데 부등호 방향도 다르네. 그럼 이 두 곱하는 거는 반대 부호인 거 알겠니? 반대 부호인 거. 같은 부호를 곱했으면은 부등호 방향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반대 부호를 곱하니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얘가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반대 부호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코사인과 탄젠트는 반대 부호다. 그럼 이제 보자. 코사인 탄젠트가 반대 부호인데 우리 얼싸 안코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면은, 자,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될 거야. 자, 모두가 플러스니까 코사인 탄젠트도 부호가 같을 거야. 여기는 아니다. 여긴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리고 부호는 같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음수가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다. 여기서 잠깐만, 탄젠트가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치?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여기서 마이너스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다, 그치? 아, 이거 얼싸 안코 할 때 우리 이거부터 썼어야 됐었는데 얘부터 썼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반대 부호인 거 몇 사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치? 3, 4분면, 4, 4분면에서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히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 자, 1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한번 간단히 해볼 건데, 자, 우리 완전 제곱식 하는 것처럼 해주면 돼.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ab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 식 좀 정리를 해줄 것인데 잘 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이었어? 1이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지? 즉 1이 두 개 있다. 그리고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지워진다.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번을 좀 볼 건데, 자, 분수식이 나와 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누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수식은 우리 좀 통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통분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여기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할 거잖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좀 쓸 거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좀 곱해 줄 거야. 자, 얘 어떻게 좀 처리해 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분배를 해도 되긴 하겠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공통 부분 묶을 수가 있겠지, 그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면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해주니까 2만 남는다. 사인 세타 지워진다. 그리고 분모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는데, 이제. 자, 이거 잘 봐. 분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모 저거 합차 정리해주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맞지? 근데 우리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면 있잖아. 하나를 넘겨.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기도 하고, 코사인 제곱을 넘겨줘도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좀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야.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하나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약분.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되겠는데, 우리 코사인 분의 사인 뭐였지?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 그치? 탄젠트였지? 최종적으로 2 탄젠트 세타라고까지 좀 써주면 되겠다. 2 탄젠트 세타. 되겠어, 이거? 2 탄젠트 세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는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2, 4분면 뭐가 플러스 되는지 생각해보자. 얼싸탄고 사인만 플러스다. 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누기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무엇일까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곱해. 자, 이렇게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야. 자, 이게 내가 좀 바로 좀 정리를 해주면은, 사인 세타는 3분의 1일 거거든.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1인데,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자, 우리 사인으로부터 탄젠트랑 코사인 구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겠지. 어떻게? 우리가 원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 대입하면 코사인이 문제 나오고, 사인과 코사인을 안 상태에서는 우리 탄젠트를 구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연쇄적으로 구할 수 있겠는데, 나는 좀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해. 뭘 추천해 주냐면,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 사인, 빗변분의 루피가 되겠지?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나머지 이 하나, 밑변에 대한 거 알 수 있잖아. 어떻게 돼? x라고 잡아주면은 x제곱은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루피의 제곱 하니까 8. 그래서 x는 루트 8에서 2루트 2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부분 2루트 2라고 이제 보여주면은, 이러한 비치일 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
밑변분의 높이지. 2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는 우리 빗변분의 높이였었잖아. 빗변분의 밑변이지. 빗변분의 밑변. 근데 우리 2, 4분면의 각도는 사인만 플러스. 그럼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 요 부호까지만 체크해주면 끝. 그래서 탄젠트랑 코사인이랑 더해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더해주니까 좀 통분을 좀 해주고 해줘야 되겠지, 그지? 더해주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 해볼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면은, 자, 통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 루트 2를 좀 곱해보고, 루트 2를 곱하자. 루트 2. 여기 루트 2 곱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 통분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자, 마이너스 12분의, 자, 얘들은 이제 3루트 2, 마이너스 12분의 4. 한꺼번에 이어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2분의 3루트 2 플러스 4까지 우리가 좀 써볼 수가 있겠다.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문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세타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네. 그리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거든. 자, 우리 이 세타의 범위를 가지고 얘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을까를 알아야 돼. 세타에다가 180도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자, 얘는 계산해보면 27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겠다. 얘 몇 사분면이야? 바로 되겠어? 자, 270도가 여기였지. 360도가 여기였으니까 그 사이 각도, 이거 4사분면이구나. 4사분면. 4사분면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4사분면.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1인데 이 두 개 곱을 어떻게 구하냐? 그 주어진 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 완전 제곱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는 것이야.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이야? 얘 1이었지, 그지? 다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1을 넘겨주고 2로 나눠주고 해주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몇이다? 이제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나오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국 완전 제곱을 해줘야지만이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라는 식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자, 2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줘야 돼. 자, 이거 어떻게 구해줄까 고민해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제곱을 한번 좀 해볼게. 구해야 하는 값을 제곱할 거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올 것인데,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잖아, 그지? 1이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을 것이야. 근데 우리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대입해주면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플러스 4분의 3. 그래서 4분의 7로 쓸 수가 있겠다. 근데 우리는 구해야 하는 값을 제곱해서 4분의 7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구한 값을 다시 루트를 씌워주셔야지만 원래가 나오겠지. 루트 씌우면 항상 폴라가 붙어.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좀 따져야 돼. 과연 플러스 2분의 루트 7일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일까? 그 판단은 결국에는 이 4사분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거든. 4사분면에서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였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가 되잖아. 결국 마이너스만 나온 거야. 마이너스. 결국 부호는 음수가 되겠다. 최종 부호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겠다 이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삼각함수 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